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리죠. 요즘 들어서 계속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좀 바빴던 일이 여전히 좀 남아 있었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며칠 전부터 이곳 뉴질랜드에 큰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처음 있었던 폭우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래서 도시 일부 구간에는 홍수가 나서 잠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침착하게 집에서 시설을 점검하면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던 점 양해 바라고요.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제3장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의 제3장을 들어가는 날입니다. 제3장의 제목은요, 영혼과 마음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개관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마음이라는 챕터에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영혼과 마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랜서핑 전반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개념이 트랜서핑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2장이 아니라 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제3장의 전체 주제인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펴시면 이렇게 제3장 영혼과 마음이 나오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운 챕터마다 나오는 이 그림이 동심원이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성견지명이 있어서 일부러 이런 그림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동심원 3개를 그리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영혼이라는 말 먼저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랜서핑 영문 버전에 보면 영혼이라는 것은 소울로 되어 있고요. 마음은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소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더 엄밀히 말하면은 소울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스피릿이라고 해서 이것을 영이라고 사용해서 영과 혼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데요. 영혼과 마음에서 먼저 영혼이라는 개념을 다뤄볼게요. 영혼을 영과 혼으로 구분해서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혼을 갖다 놓고요. 여기에 영을 갖다 놓겠습니다. 영과 혼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은 소울의 개념이 되고 영은 스피릿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이냐? 마음은 바로 이 중간 지점에다 놓겠습니다. 마음.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분을 하고 나서 이 책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동심원 3개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동심원 3개를 연결시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겉에 부분에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죠. 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면으로는 우리는 사람에게 있는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죠. 이렇게 3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울과 스피릿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죠. 물질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접촉하죠. 오감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신 세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정신 세계도 물질 세계와 또 연관이 있죠. 정신 세계인데 물질 세계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그 정보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생각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의 결과로 뒤따라오는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의결을 하죠.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정신, 혼에 속해 있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있는 이러한 영이라는 기능이 있죠.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또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감각을 찾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찾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과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일종의 감각을 우리가 또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냐? 마음은 혼과 영의 중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혼과 영의 중간 부분. 이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직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좋아요. 직감. 직감이라는 것은 느낌, 감정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직감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안다,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하는 게 있죠. 뭔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왠지 그런 것 같아.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 이런 직감. 일종의 이건 통찰이나 영감이 떠오른다, 이런 느낌과도 유사한 느낌입니다. 이 직감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죠. 이것은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느낌이고요. 이러한 감정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학습에 의해서 향상되는 그런 기관이나 감각이 아니라 일종의 타고난 감각이기도 하고요. 학습과 무관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될수록 오히려 이런 직감이 죽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그러한 감각이다 할 수 있는데 영의 감각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직감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영의 느낌이 여기에 있는 감정과는 또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이 영에서 느낄 수 있는 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의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관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혼의 세 기관이 또 마음에 포함이 돼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부분을 마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깊이로 따지면은 0으로 갈수록 깊이가 있는 훨씬 더 깊은 곳의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혼으로 갈수록 얕은 곳의 감각과 느낌이 됩니다. 가장 얕은 것은 몸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말초적인 감각이라고 했을 땐 상당히 얕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얕다는 것은 우리가 강렬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0으로 갈수록 이것은 내부 의도와 관련된 것이고요. 혼으로 갈수록 이것은 내부 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0으로 갈수록 이것은 트랜서핑과 관련된 기능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혼으로 갈수록 이것은 펜듈럼과 관련된 기능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혼으로 갈수록 이것은 규칙이나 규정과 관련이 있고요. 0으로 갈수록 이것은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이 혼과 관련된 것은 좌뇌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0과 관련된 것은 주로 우뇌와 더 관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이렇게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의 개념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더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라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은 우리가 트랜서핑의 개념으로서 재설정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책을 읽을 때마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다든가 아니면은 개념을 자꾸 혼동해서 이 혼합해서 이해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건 잊으셔도 돼요. 이거는 전반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마음은 머리, 생각,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영혼은요, 영혼은 가슴, 느낌, 더 정확히는 직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좀 더 쉬운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문에서는 이걸 소울로 번역을 했고, 또 마음을 마인드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걸 다 이제 지우시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과 느낌, 또는 머리와 가슴, 또는 생각과 직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근접한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무엇인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낌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혼의 감정으로서 이해하시면 이게 또 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얼마든지 펜듈럼에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조작될 수가 있고 학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꼬여있는 감정에서 나오는 이 느낌을 영혼의 소리로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말하는 감정은 우리가 말하는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영에서 말하는 직감의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말할 때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주제 의도의 바람에 왔어요. 의도의 바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외부 의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이 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의도의 바람, 외부 의도의 바람. 외부 의도는 바람처럼 분다 이거죠. 바람처럼 떠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외부 의도가. 그런데 우리는 이 외부 의도를 사용해서 트랜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의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외부 의도는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이 흐름을, 이 움직임을 우리가 내 것으로 붙잡아서 끌어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일치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혼은 의도의 바람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붙잡는 것은 마음의 기능이라는 거죠.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자, 방패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방패연. 그래서 연을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여기에 얼레라고 그러나요? 자, 그래서 실을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래서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연이 날기 위해서는 조건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바람은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의 흐름을 잘 탈 때 이 연이 잘 날아가는데요. 이것을 잘 날리기 위해서는 연이 실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실은 내가 조종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죠? 바람이 없어도 연을 날릴 수가 없고요. 바람이 부는데 실을 잡지 않고 있으면 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날릴 수가 없어요. 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외부 의도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처럼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가능태 공간에서 그것을 설정을 하면 외부 의도를 통해서 이 목표가 나에게 도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흐름은 존재하고 목표도 존재하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나에게 오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의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지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의지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 안에 있는 의지를 사용해서 이 실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은 외부 의도를 감지할 수는 없어요. 외부 의도는 이 영혼이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이 연결은 돼 있는데 이 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있고요, 생각에 있고요, 의지에 달려 있고요. 그런데 이 실을 통해서 외부 의도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영혼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될 때 우리는 이 실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연을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수한 가능태 공간이라고 보십시오. 무한대로 뻗어 있는 가능태 공간에서 내가 특정한 섹터, 그곳에서 나는 원하는 것을, 목표를 가져올게 하려면 외부 의도를 사용해야 되고 그 외부 의도가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외부 의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것이 감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서 조율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식 차원에 있는 마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일치된 상태, 이때 우리는 자유롭게 특정 공간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깊은 곳에서의 울림, 느낌, 직감,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을 내 생각이 동의를 해주는 거죠.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일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물질화된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소주제의 내용인데요. 많은 부분들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존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명함을 꺼냅니다. 명함. 명함엔 뭐가 있죠? 소속이 있죠. 그리고 직책이 있고 직함이 있죠. 그리고 이름 석자가 있죠. 연락처가 있고 주소가 있죠. 그리고 하는 일이 있죠. 경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이런 이력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이나 이력서에 있는 이 내용이 곧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인가?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올라온 내 마음에 국한된 내 자신의 존재의 모습일 뿐이다. 이것으로는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내 존재가 허락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마음이 만들어준 여러 가지 외부의 활동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경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이 영혼을 깨울 수 없고, 영혼을 깨울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부 의도의 바람을 내 걸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러한 얘기를 펼쳐나가는 이유는 바로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들의 고유의 빛깔이 있다. 이것을 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만 의지와 마음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문명 속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갈 때 대부분 필요로 하는 기능은 바로 마음에 관한 기능이죠. 머리와 관련된 거죠. 의식과 관련된 것이죠. 좌뇌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고 그리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잘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의 기능은 대부분 머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펜듈럼이 요구하는 그러한 조직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영혼이 깨어나면 외부 의도를 감지하게 되고 그러면 펜듈럼과는 반대로 트랜서핑을 사용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철저히 이것을 가로막고 무시하고 죽이는 그러한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조직의 규율과 규정과 문화와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머리를 사용해라. 논리적으로 살아라. 시스템을 갖춰라. 체계를 갖춰라. 생각을 해라. 과학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것의 목적은 펜듈럼이 이러한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이제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중요한 영혼의 기능을 깨울 필요가 있다.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용히 내 가슴에서, 내 안에서, 내 깊은 곳에서 말하는 진실하고 솔직한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불현듯 찾아오는 내 느낌, 직감, 알 수 없는 내 몸이 느끼는 어떠한 감각,
원함, 끌림, 끌어당김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무시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줌으로써 나의 의지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그러한 행동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모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가볍고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외부 의도의 흐름, 바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단은 메뉴 고르고 식당 고르고 놀러 갈 장소 고르고 뭐 아니면 머물 숙박업소 고르고 하는 그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내 직감, 느낌, 감각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계획은 했지만 어느 날 계획한 곳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왠지 그 옆집이 더 끌려. 그럼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예외 없이 몰아붙이지 마시고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고 꾹 움켜쥔 손의 힘을 풀어주심으로써 안에서 여러분들이 외부의 어떤 것이 끌어당긴다. 계속 신호가 온다.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반응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감이 발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뭔가 마음 안에서 이상하게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이 유난히 떠올라.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마침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뭔가 할 얘기가 있었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직감이라는 건데 우리 모두는 이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감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통신 수단을 통해서 직접 교신을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것이죠. 감각으로 에너지를 읽은 것이고 에너지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불길한 예감 이런 것들을 또 잘 제어를 하잖아요. 왠지 이 길을 익숙한 길인데 이 길로 가고 싶지가 않아. 오늘은 다른 길로 가고 싶어. 그래서 다른 길로 갔더니 그 길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험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머리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존해서 살 때 여러분들은 외부 의도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고 외부 의도의 흐름은 항상 최적화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이끌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부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바쁜 일정 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상담과 관련해서 사연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오픈챗을 통해서 사연을 올려두시면 제가 확인한 뒤로 그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인한 이후로 48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강독을 끝까지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적용을 하셔서 좋은 사례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